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긴급 편성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의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윤상현이 국민 앞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하나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외부에서 확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녹취에서 뭔가 증거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드디어 윤상현도 거짓말 시켰다는 내용이 확인되고요.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태균이 돈을 받지 않고 여론조사한 내용,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여론조사했던 내용이 텔레그램으로, 카카오톡으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내용이 언론사별로 앞다퉈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뛰고 있는 저희들 스픽스와 그리고 뉴스타파의 봉지욱 기자 그리고 공익제보자로 지금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를 밝히는 가장 앞걸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신용환 교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제가 지금 이제 카피를 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이제 5,044개짜리 여론조사하고 봉지욱 기자 이거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뭐냐면 공표 여론조사와 비공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총 이제 81차례 중에서 비공표가 몇 차례였습니까? 9번이요. 9번 정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적으로 윤석열에게 보고가 되었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아니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텔레그램이 나온 모양입니다. 검찰에서 또 흘렸죠. 언론에서 보도한 걸로 보면 자, 이 5,044명에 대해서 당원들 여론조사한 내용이 이제 드디어 윤석열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이제 해석하면 됩니까? 그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예. 56만 8천 명의 그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단을 명태균한테 넘겼어요. 근데 넘긴 거는 지금 일단 드러난 거 홍준표 캠프에 있던 분이 넘겼다라는 건데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그 선거가 이루어지던 때 그때거든요.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이제 56만 책임당원 명부를 넘긴 다음에 한 절반 정도 27만 명 정도를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돌려봤습니다. 돌려봐가지고 응답자는 그보다 좀 적을 거 아니에요. 한 6, 7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조사의 로데이터 이건 원래 그 의뢰자한테 제공을 하지 않는데 명태균이 그 로데이터의 결과값을 이 책임당원은 홍준표를 지지했는지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했는지 그 결과값이 담긴 엑셀 파일을 명태균이 강혜경 씨한테 받아서 그걸 다시 당시에 윤석열 후보한테 전달한 그 전달한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죠. 예, 네. 명백한 증거가 나왔다. 10월 27일 날 올해 봉지욱 기자님과 제가 이제 뉴스타파에서 9차 보고서를 캠프에서도 받아봤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틀 후에 국민의힘 측에서 이제 저를 고소를 하고 뉴스타파 측도 이제 고소를 하고 했죠. 자기들은 받아본 적도 없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 씨도 요청한 적도 없다. 그 누구도 당에서도 요청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 이 공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타이밍이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비상계엄을 하고도 지금까지 재판관도 임명 안 하고 특검에 대한 것도 일종의 이제 거부 의사표시를 한 셈이죠. 여야 합의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요거는 이제 어떤 통치행위, 당선 이후의 통치행위를 놓고 우리가 파면하는 절차지만 지금 이 경우는 아예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여론조사 데이터를 요청하고 자기들이 활용을 해서 후보도 되고 대통령도 됐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거라서 공직선거법으로 접근해서 아예 애초부터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를 치렀다. 그것은 자기들이 맨날 얘기하는 민주당 400몇 억 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본인들이 지금 토해야 될 판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졌죠. 최초로 그래서 이제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이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윤석열, 김건희만 그럼 보고 받았겠느냐? 지금까지 다 보고 안 받았다라고 부인한 분들 있죠. 공식적으로 부인한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김종인 박사도 있었고,
이런 분들도 전체적으로 아마 다 저 카톡과 내용이 오픈되면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제작진은 지금 첫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기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2021년 10월 20일 이제 저겁니다. 저걸 사실 스픽서가 가장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저 내용이 56만 8천 명의 당원 명부를 가지고 비공표 여론조사를 한 것이다 라고 했고, 저게 두 건이 있습니다. 저 파란 색깔 표지가 되어 있는 게 있고 빨간 색깔 표지가 되어 있는 게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보고가 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대통령 후보는 무슨 이야기냐. 자, 명태균이 자기가 좋았어.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왜 내가 봤다고 하느냐. 대선 캠페인에 이것이 일체 다뤄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저게 만약에 텔레그램으로 실제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전달됐다는 흔적이 나오면, 자, 그것이 결국 돈을 안 받고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까지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은 시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일관되게 부인을 해왔는데, 본인이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텔레그램이든 카카오톡이든 나왔다라고 하면 이 선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기자 무효가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거는 예. 명태균 여론조사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홍준표예요. 네. 근데 홍준표가 지금 윤석열 편을 지금도 들고 있잖아요. 저는 되게 이상한 게 본인이 사실은 경선에서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명태균이 개입을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히 명태균이 여론조사 조작만 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를 경선 후보에서 최종 후보를 뽑을 때 50%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였고 나머지 50%는 책임당원 조사였는데, 지금 그 책임당원 명단이 명태균 손에 들어가서 사전에 이제 돌려보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해답지를 가지고 시험을 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자기는 지금 하는 얘기가 명태균이 원래 그렇게 조작하고 이런 건 난 그때 이미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되게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억울하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난 그렇지만 그건 문제 삼지 않겠다. 되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전모가,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의 전모가 밝혀지면 국민의힘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란 집단 자체가 이거 완전히 지금 부정선거를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너희들이 대선 후보를 뽑을 때 부정선거를 했구만, 명태균 여론조사를 가지고 장난을 쳤구나라는 게 국민 앞에 드러나면 국민의힘 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예. 자, 그러면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이게 나왔다는 것이고, 황금폰에서 지금 뭐 일종의 추출이라고 해야 됩니까? 확인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 10수만 건이다. 원래 그거는 많은 게, 예. 저희가 이제 포렌식을 해봤잖아요. 예. 제 휴대전화 하나만 해봐도 예를 들면 연락처가 저한테 한 6,000개 정도 저장이 예. 되어 있는데, 이게 각 앱별로 연락처를 저장한 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 권한 설정을 처음에 앱 설치할 때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앱이 그 6,000개의 전화번호를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전화번호만 했을 때 몇 건이 나오냐면 10만 건이 나와요. 아. 근데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화번호는 많지 않은 거고, 예. 나머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쓸모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예. 우리가 이제 뭐 유튜브를 볼 때 지금 이 방송을 보잖아요. 유튜브의 그 방송의 각 프레임이 캡처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네.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까지 다 추출이 되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쓰레기 정보 다 빼고, 정말 여기서 유의미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중앙일보에서 보도했던 명태균과 윤석열의 텔레그램 대화, 그게 이제 캡처 형태로 나왔을 텐데,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고, 그렇다면 저거 하나만 나왔겠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따져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를 뉴스타파와 함께 최초로 제기했을 때 설마 이것이 윤석열에게 전달됐느냐 되지 않았느냐라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명태균 표현에서 이게 나왔고, 이걸 검찰이 방송사 MBC, 지금 KBS 그리고 JTBC를 중심으로 계속 보도가 되는 걸 보면, 자, 이 정보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를 준 이유가 있을 건 아니냐. 예를 들어 기소 단계에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지금 수사 과정에서 이런 내용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것은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면 흘린 거죠. 우리는 확인이 돼서 좋긴 한데. 네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요 부분만 놓고 보면, 정무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내란 비상계엄을 통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거잖아요, 현재. 예. 거기에 그것만으로 지금 소위 기득권 총리를 포함해서 권한대행까지도 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까지도 일종의 블로킹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다른 부분들 기존에 이제 불거졌던 촉발이 됐던 명태균 씨 이 부분이 오히려 더 화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검찰 내부에서도 아마 A파도 있고 B파도 있겠죠. 다른 분들의 의견도 많이 전달이 된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이게 이제 좀 전에 봉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21년 8월에서 11월까지의 통화 녹취가 지금 몇 개가 나온 거거든요. 확인이 된 거거든요. 객관적으로. 그럼 그 기간이 정확하게 예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후보가 바꿔치기가 될 수도 있던 거잖아요. 정확하게. 이걸 통해서 객관적으로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들이 심취해 있는 부정선거론이 당사자가 바로 그들이다라는 거를 확정적으로 반증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나올 것인데 유독 이것만 콕 집어서 하면 이제는 범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 공짜 여론조사 받았다. 이게 정치자금법이냐? 아니면 업무방해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란죄 관련된 수사 탄핵 절차와 관계없이 대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이 여론조사에 대한 공짜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홍준표 시장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예. 수사를 확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검찰 입장에서 지금 부담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가 더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내란 거기다가 지금 외환까지 더해지게 생긴 이 마당에 상대적으로 명태균에 대한 무슨 뭐 업무방해나 뭐 정치자금법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는 작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제가 검사를 하더라도 부담이 확 줄어들 것 같아요. 더 확실하게 수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예.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그 내란이 안 일어나고 이 사건만 온전히 있었다면 지금 시기에서 이게 흘러나올 수는 별로 없고 언제 나올 수 있냐면 만약에 이게 이제 포렌식을 해서 나온 증거를 가지고 검사가 다 제출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를 재판에 낼지는 검사가 선택을 하는 건데 일부 누락이 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비슷하게 재판 과정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재판이 이제 준비기일 딱 한 번 열렸는데 본 재판은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뭐 통화 녹음 내용이랄지 이런 텔레그램 캡처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의 이제 스탠스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창원지검 조사받고 나와서 이제 제가 별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안 드렸던 이유가 실무 검사들 그 상황에서는 거의 팩트는 다 체크하자라는 굉장한 열정이 보였거든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세세하게 팩트를 조사를 했고 알고 있었고 요건으로만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명태균의 보고서를 윤석열, 김건희 씨가 보고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의 여지가 없이 검사도 이미 거의 기정사실로 알고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네, 네. 제가 제출한 모든 내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아마 이거를 지금으로 다시 보면요. 내란죄에 의한 그 탄핵도 있지만 우리 헌법 질서의 가장 근간이 되는 다수결의 원칙, 선거제도 이 뿌리를 흔드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도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고 있는 탄핵에서 권한대행이나 다른 그 차순위 대행자들이 이 건에 대해서 뭐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다. 이거는 민주주의 근간 뿌리를 완전히 뒤흔들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조작에 대한 문제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공짜 여론조사하니까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시켰다. 이 증거까지 나왔는데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봉 기자나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자, 확인이 되었다는 것. 이게 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제 검찰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자, 탄핵 심판은 심판대로 가는 것이고 창원지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증거가 나왔으면 자, 윤석열 소환해야 한다. 김건희 소환해야 한다. 뭐냐라고 하는 조사가 불가피한데 그걸 감수하고도 이번에 이것을 언론에 공개를 해버렸다. 피사실 공표인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수사할 것 같습니까? 저는 수사를 한다라고 봅니다. 또 예. 자기들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면에서 검찰도 공경에 처한 일이 있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에 검찰도 같이 그 나가는 걸로 돼 있었다라는 복수의 증언이 지금 어제 오늘에 걸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검찰 자체 존립 기반 대국민 신뢰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본인들이 먼저 나서서
윤석열 체포, 김건희 뭐 구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액션 단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국민적 압력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수사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건 이제 막을 수도 있습니까? 누군가 못하도록 외부에서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나요? 아니면 혹시 창원지검장 정유미 검사장이 이걸 이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사 불가피하다, 증거 나왔다라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특수부 검사들이 잘하는 게 언론 플레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한동훈 같은 경우는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입니다. 서초동 편집국장. 근데 서초동 예. 편집국장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예. 보도본부장은 윤석열이 이전부터 했던 거예요. 이 특수부 계보의 라인이란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끌고 가기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그 언론의 그 여러 가지 수사 정보, 피의 사실들을 알려주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언론에 먼저 흘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조사할 수밖에 없는 그 여론 조성을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있으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고 검찰 수사 기록 중에 일부가 재판 기록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네. 이걸 피고인에게 복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방어권 피의자의 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렇다면 그 적어도 수만 쪽일 텐데 제가 볼 때 한 10만 쪽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만 쪽 가까운 이 수사 기록이 피고인 손에 가면 이게 언론에 또 유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되거든요, 사태가. 근데 여태까지는 검찰의 시간이었지만 검찰의 기록 일부가 언론에 가는 순간 그때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검찰의 시간은 끝이 난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는 공짜 여론조사 보고를 이것을 받았다. 누구로부터? 명태균으로. 돈은 지급하지 않았다. 총 81회에 걸쳐서 3억 7,52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이것 대신에 뭘 줬느냐? 뭘 줬느냐? 공천을 줬다. 누구에게 줬느냐? 김영선에게 줬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셨는데요.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녹음 내용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저게 우리가 들어봤던 것인데 오늘 이제 다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저기 알고 보니까 윤상현에게 이런저런 부탁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있는데 윤상현은 오늘 또 나와서 자신은 저런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 여론조사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뭐 지금까지 자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이 내용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뭐 캠프에서 명태균의 이 보고서가 계속 나왔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자 국힘에서는 신용환 교수에게 어떻게 했냐면 무슨 헛소리 하느냐. 본인이 본 게 책임 있는 위치도 아니고 뭘 안다고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맞습니다. 저 사람 자 국힘 쪽에 있다가 민주당 갔으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일종의 거짓 선동을 한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검찰에서 이런 내용이 이미 윤석열, 김건희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을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교수님이 문제 제기했던 것도 100% 사실이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만큼 단계가 이제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어떤 판단이 되십니까? 실제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다 잡아뛰던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전원이 마치 짠 것처럼 부인한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론조사 보고서를 받지 않았다는 게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김종인 박사 등등등 다 포함해서 홍준표 시장까지 본인들이 본 적도 없다, 받은 적도 없다라고 다 얘기를 했죠. 심지어 오세훈 시장은 밝혀봐라 누구한테 줬는지까지도 얘기를 했죠. 그럼 마치 왜 이들이 이걸 짠 듯이 얘기를 했을까? 바로 이 공직선거법의 그 무서움 때문에 저절로 입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이들이 맞춘 게 아니더라도 심지어 김종인 박사는 여비서가 테이블에 올려놨는데 자기는 안 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비서가 그 하고 많은 여론조사 중에 그것만 올려놨는지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럼 이들이 왜 저에 대해서 일제히 공격할 수 있었느냐
단통이나 텔레그램 방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증거가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아쉽게도 제가 검찰에 낸 게 뭔지 이분들이 모르잖아요. 네. 아쉽게도 캡처된 것들이 있습니다. 다운받은 것도 있습니다. 예. 뭐냐면 저는 정책 총괄을 했습니다. 저는 전략회의를 통하지 않으면 이런 여론조사 자료를 구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구할 이유도 없습니다. 같이 어떤 이야기가 말로 되든 뭐 서로 글로 되든 되는 자리가 아니라면 제가 억지로 이걸 구하러 다닐 여유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잠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고소하고 하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워낙 많은 것들이 오픈되고 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워낙 많은 자료를 현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추기는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뻔하게 드러날 거짓말이 우리 손이 아닌 검찰의 손에 의해서 이제 드러났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그 뒤에 김영선은 대통령 부부가 나서서 공천을 줬다고 하는 것도 일관되게 부인해 왔는데 그것도 이제 다 거짓말로 탄로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5선 국회의원을 하고 더구나 본인이 또 변호사잖아요. 예. 김영선 전 의원이. 근데 그분이 검찰청에 이제 소환 조사 받을 때 뱉은 말도 이제 너무 어처구니가 없죠. 그리고 예. 이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강혜경 씨를 뭐 사기 횡령 이런 별건으로 또 고소를 김영선 씨가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보좌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 생각하는 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는 이 사건으로 사실은 이제 뭐 이 정도 증거가 나왔으면 더 필요 없어요. 더 나올 텐데 됐고 제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차기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입니다. 오세훈, 홍준표, 박형준 네. 이 정도 세 명을 추릴 수 있을 텐데 이 세 명이 모두 명태균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약간 깍두기처럼 의원들 몇 명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이름이 나오지 않은 네. 의원들인데 이 의원들은 뭐 차치를 하고 대선에 나올 만한 두 명을 꼽으라면 유력하게는 오세훈과 홍준표잖아요. 근데 이 두 명이 뉴스타파에서 계속 보도를 했지만 뭐 저희를 심지어 오세훈 씨는 저희 고소했습니다. 저희를 고소했어요. 고소했는데 아직 보도가 다 끝나지도 않았고 뭐가 더 남아있는지도 모른 채 이제 고소는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소한다고 말했는데 고소 안 하니까 계속 또 물어봤죠. 예, 왜 고소 안 하냐고. 고소장은 써놨습니다 하면서 예. 약간 비웃었는데 계속 고소를 못하다가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못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거짓말한 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네. 경찰은 강제 수사를 또 할 수 있고 오세훈이 예를 들면 자신의 스폰서를 알려준 김한정 회장 이런 분과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심각한 건 홍준표입니다. 오세훈이 한 50이라고 치면은 내가 볼 때 명태균과의 관계의 친밀도나 알게 된 시간 그리고 도움을 받은 양 등을 보면 오세훈의 제가 볼 때 한 4배 이상 돼요. 근데 그런데 오히려 홍준표 시장은 여태까지 굉장히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근데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내일 뉴스타파에서 그 홍준표 관련 보도를 하나 이어서 속보를 할 건데 여론조사 관련입니다. 할 건데 반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전에 보도를 할 땐 제가 홍준표 시장한테 직접 반론을 받았습니다. 전화는 안 받아요. 문자만 답을 해요. 희한하게. 그리고 통상 대변인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내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합니다. 네. 참모들이 못 내요. 자기가 직접 언론 대응을 하면서 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제 후배 이명선 기자한테 리포트를 만들라고 하고 반론을 받으라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없다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를 줬어요. 전화번호가 없는 번호로 나오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현직 시장이 오랫동안 자기가 써왔던 전화번호를 없앴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하시는데 사실 속보 자막으로 나가야 되는데 최초 보도일 수도 있고 최초 폭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걸 제가 폭로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홍준표의 워딩을 보면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네.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명태균 모른다고 했어? 나 그냥 걔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했지. 예. 얘가 옛날부터 사기친 거 난 진지하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지. 난 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는 뒤집어보면 뭡니까? 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무슨 뭐 그 명태균 집에 생일 선물로 뭐 과일 바구니를 수십만 원 비싼 과일바를 보내 난 모른다. 그럼 뭐 애들이 참모가 나를 팔아서 알아서 했겠지. 자기가 했던 말들을 다시 뒤집는 상황에 있는데 전화번호를 바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단순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대부분 전화기만 바꿉니다. 네. 전화기만 바꾸는데 이분은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면 이분이 지난 1년간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신사 서버에 있어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바꾸잖아요. 그럼 일정 시간 있으면 그게 삭제돼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께 한번 꼭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전에 봉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홍 시장 전화가 되지 않는다. 전화기를 바꾼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아예 바꿔버렸다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 이번에 내란과 관련돼서 공모자로 의심받고 있는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제처장 다 휴대폰 지금 바꾸었다. 증거인멸 진짜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화기를 버리고 전화기를 바꿨는데 홍 시장은 아예 지금 전화번호를 바꿨다라고 하면 빨리 대구시에서 대변인이든 비서실장이든 해명하십시오. 왜 바꿨는지. 이것은 증거인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도한 일종의 작업일 수 있다라는 이제 의심이 드는 것인데요. 그 내용을 지금 봉 기자가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자체를 바꿔버렸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인 게 예, 정치인들은 전화번호 안 바꿉니다. 예, 전화기를 여러 대 쓰긴 해요. 윤상현 의원 아마 5대 이상 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봤어도 정치인이 자기 전화번호를 바꾼 건 전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네, 한 명 더 있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첫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이 전화를 진작 바꿨어야 되는데 이름 공개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에 전화기를 없앴어요. 그 번호를 죽였습니다. 그 케이스가 하나 있는 거고 비슷한 케이스로 제가 볼 때 그렇게 당당하다던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던 홍준표 시장이 전화번호를 왜 바꿨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전화를 해볼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도 네. 연락이 안 돼. 대구시청 대변인도 연락이 안 돼. 하다 그 이명성 기자가 조금 전에 연락이 왔어요. 홍준표 페이스북 메시지로라도 보내야겠다고. 네. 반론을 우린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래놓고 나중에 우리한테 반론 안 받았다고 뭐 고소하고 난리를 칠 텐데 본인들이 저는 이런 뭐 대구시청이 어디 동네 동사무소도 아니고 자기 시장이 연관된 일인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할 때 비서실장과 대변인이 언론 대응을 안 합니다. 모르쇠로 지금 일관을 하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무슨 말만 나오면 홍 시장이 이제 내 30년 정치 인생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30년 정치 인생에 아마 전화번호를 거의 안 바꾸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안 그래도 금방 이제 데자뷰가 떠오른 게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가 이제 바꾼다고 해서 제가 농담으로 010-5로 시작하고 5로 시작하는 대통령 개인 폰으로 전화를 한번 다시 해봐야 되겠다. 진짜 바꿨는지라고 농담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많은 인사들 지금 용산에 비서실에 이제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행정관들까지 그리고 많은 그 내각의 장관들 같이 알고 지내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꽤나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텔레그램에 신규 등록으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본인은 잘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잖아요. 서로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번호를 바꿨든지 아니면 기계를 바꾸면서 재등록을 했든지 이런 현상이 최근 들어서 부쩍 많은 것 같아요. 그건 광범위하게 보면 뭐 어떤 사람은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과거를 또 정리청산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어쨌든 최근 들어서 아주 급격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의혹 제기 수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제가 지금 주장하듯이 이 사람들 알고 보니까 범죄 집단이 없다. 범죄 집단이 범죄를 저지르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휴대전화 바꿨죠. 텔레그램 썼던 거 다 없앴죠. 그리고 저희들이 최초 보도했듯이 시그널이라는 새로운 통신수단을 가지고 소통하고 있죠. 내란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장관과 대통령 참모들이 집단적으로 휴대전화기를 다 폐기시켜버렸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화번호 자체를 아예 바꿔버렸다.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말 그대로 법꾸라지들이 본인에게 다가오는 뭔가의 수사, 증거에 대한 것들을 아예 인멸하기로 각오하고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수는 정말로 정의와 진실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 문제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조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증거가 없는 줄 아는데 명태균의 황금폰을 통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 내용의 확실한 물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홍준표가 분명히 명태균과 부정한 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 이게 이제 나올만 하니까 홍준표도 아예 전화기를 바꿔버렸다.
라고 하는 것. 근데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그 황금포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 안에서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녹취 내용을 하나 들어보시는데요. 녹취 내용이 뭐냐? 윤상현이 오늘 나와서 자기는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민주당에서 공개한 내용에는 윤상현에게 전화했다는 명태균의 얘기가 있는데 윤상현은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오늘 또 거짓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먼저 윤상현의 해명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제가 수십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을 공천 줘라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더라도 설사 우리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9명의 공관위원 중 한 분의 1, 소위 말해서 n분의 1, 9분의 1이었고요. 우리는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 공천을 결정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말은 그러면 대통령이 나한테 명태균한테 거짓말 시켰다. 자, 그러면은 명태균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오늘 민주당에서 녹취를 오전 11시에 공개했는데 그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명태균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누구 윤상현 아까 내가 통화를 했는데 형님 내가 했지 내가 원내대표 나가 있어 그랬더니 자기가 무슨 외교통상부에 어떻고 13년이 됐고 무엇이 어떻고 막 떠들대. 내가 잘 모르겠고 그냥 원내대표 나가고 해 나갈랍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 그리고 뭐 자기가 막 떠들어서 그래서 나 그건 모르겠고 제발 좀 술 좀 먹지 말고 가리 가서 만나 있어. 그러니까 알았다 시킨 대로 할게거든. 예? 그 뭡니까 그 신문에 상태 안 좋은 것들 그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하고 술 먹고 앉아갖고 내가 그랬어야지. 알았다 카대 내보고 형수한테 이야기 좀 잘해주라 카대. 안 그래도 일단 4시에 만나러 가야 했더니 니만 믿는다 했었대. 알았어요. 그것도 막 급해가 막 외교통상부에 내가 몇 개에서 이력을 막 얘기해. 내한테 이력만 이야기해서 뭐합니까 그거. 외교통상부 장관은 원희룡이 다 하고 싶어 죽을라게 통일부 장관이나. 자,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4시에 김건희 여사 만나러 가는데 자, 형수한테 얘기 잘해달라.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외교부 장관 하고 싶은데 추천해달라는 것이었고 왜 술 먹고 이런저런 사고 칩니까? 그거 조심하세요. 라면서 굉장히 친한 호용호재하면서 대화 나누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혹시 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그 녹취가 됐던 2022년 3월 달에 술판을 벌이다가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게 있습니다. 뭐냐?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것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집단적으로 모여서 술파티를 벌였다고 하는 것인데 그 사진이 있으면 조금 띄워주시고요. 자, 이겁니다. 지금 노컷뉴스가 2023년 14일 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 회식을 했는데 자, 여기에 지금 윤상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저게 명태균이 했던 이야기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가 구설수 올랐는데 내한테 전화 와서 자, 형수한테 얘기 잘해달라. 이 형수가 그러면은 명태균의 친형수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입니까? 외교부 장관 지가 요청한 적 없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는데 네, 또 형수가 누구야, 오빠는 누구야처럼 또 그렇게 이제 말장난으로 벗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상현이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이번에 그 트랙터 농민들이 정말로 얼어 죽을 각오로 올라와서 시위하는데 거기서 뭘로 다스려야 된다고요? 몽둥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집단은 그럼 대포로 다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근데 인식 윤상현 지금 자체가 나와서 잘못된 또 저렇게 거짓말 시키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갑자기 근데 이거 약간 변론인데 예. 윤상현 의원이 전두환의 사위였잖아요. 예. 그때 미국에서 살았대요. 살았는데 한보그룹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정태수 회장. 이 IMF가 터진 주 원인이 그때 당시 한보그룹의 부도 사태였잖아요. 그래갖고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재판을 받다
해외로 도피를 해요. 그것도 되게 황당한 사건인데 갑자기 병 보석으로 풀어줍니다. 수감돼 있다가. 그래갖고 얼마 전에 뭐 어디 해외 어디서 죽었다, 동유럽 어디서 죽었다 이게 나왔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태수 아들,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지금 있는데 그분들하고 친했어요. 윤상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있는 집 자식들, 재벌가 자식들이 친했고 윤상현 집에 가끔 갔답니다. 갔던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윤상현이 그때 당시에 와인을 이렇게 따라주면 밑에 이렇게 와인잔이 길잖아요. 네. 그 부러뜨린대요. 따라주고 네. 꺾어 먹지 말고 원샷을 하라고. 한 잔 먹을 때마다 와인잔 하나가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술을 먹는 사람이고 다음날 일어날 때 집에 갈 때는 봉투를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누구 돈이겠습니까 사실? 전두환 돈 아니겠어요? 비자금이겠죠. 예. 실질적으로 그 전우원 씨라고 손자 예. 분이 얘기한 거 보면 그 어머니 얘기한 거 보면 장롱 안에 돈 봉투가 든 가방 백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봉투 손님이 오면 그 정도로 사람을 돈으로 관리했는데 독재자의 사위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또 됐고 심지어 공천을 못 받았는데도 국회의원이 된 건 저분이 또 지역구 관리는 장난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전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자기 전화에는 5만 개인가 6만 개의 전화번호가 있다고. 기자들 전화도 엄청 잘 받고 기자들하고 술도 많이 먹고 친합니다. 근데 그것과 자기가 지역구 관리하는 것과 지금 저분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김재섭 모든 게 보니까 이분은 형 동생 누나예요. 박근혜한테도 아마 누나라고 했을 네네. 거고 형수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친소 관계로 되는 거고 공적인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에 공적인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남이가 근데 우리가 좋은 거 아니가 기득권 세력에 그냥 딱 박혀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남태령에서 그 새벽에 그 젊은 친구들이 얼어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네, 왜냐면 네. 경찰이 가둬버렸잖아요. 예, 예. 편의점도 하나 없고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가둬서 네. 시민들이 보고 배달 음식 안 시켜줬으면 네. 무슨 일이 거기서 만약에 누가 큰 네. 사고라도 당했으면 예, 예.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요. 거길 가지고 몽둥이가 약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1년만 있으면 또 찍어줘. 김재섭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걱정하니까. 다 잊어버려. 1년만 있으면 우리 다시 찍어줘. 라든 얘기를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다는 건 머릿속 자체가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이고 예, 예. 저런 분이 국민의힘의 의원인 이유는 이상하지도 않은 게 대통령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분인데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는 공사 구분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대국민 담화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전혀 아니에요. 이 국민의힘 집단은 지금도 내란 특검이나 이런 걸 반대하면서 뭐 탄핵 사유가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논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공사 구분이 안 되고 오직 자기들만 다음에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제가 되게 걱정한 뭐냐면 권성동 같은 사람이 다음에 만약에 강릉에서 또 당선이 된다. 네. 이건 너무 슬픈 거죠. 만약에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은 개돼지로 인증해 버리는 거예요. 네, 네. 절대 찍어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중간 쪽 말씀드리면 저는 아까 국민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아니죠. 국민을 쳐다보지 않고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을 쳐다보면 저 따위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건 문제입니다라고 하는 비판인데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에 정말로 1m짜리 철판을 깔고 국민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왜 저 말을 하느냐. 언론이 또 받아 써줍니다. 그러면 기계적 균형으로 이 사람 말도 일리가 있겠구나 라고 가면서 일종의 팩트 조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윤상현 의원이 제가 이제 술자리에서 소위 이제 재벌 기업 그 오너 자제분들하고 해서 술을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강남 모처에서 아마 제가 청와대 위원장 마치고 였던 것 같은데요.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폭탄주를 굉장히 즐겨하고 아까 봉 기자님 말씀대로 다 형 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 날이에요. 일일이 다 기억하고 일일이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취가 돼서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처음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고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해자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이미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것만 가지고 어떤 재단에서 뽑아주고 이런 것들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정확히 이 사람이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갖고 어떤 일을 하느냐를 봐야지 어떤 단순히 우리 집에 밥 숟가락 몇 개 이거 갖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공사 구분 못하는 게 꼭 윤석열 씨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방송에서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번에 오늘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선출된 권영세 의원
회의 자리는 사석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당시 대통령 후보 때 형 합니다. 쭉 참모들이 앉아 있는데 회의를 딱 하는 이제 준비해서 막 착석을 하는데 형 합니다. 누가요? 후보자가? 네. 윤석열이? 윤석열이 권영세. 권영세 당시 형이라고. 선대 본부장한테 형 합니다. 캠프에서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제히 거기에 힘이 있구나, 확실히 힘이 있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또 친절하게 에피소드를 소개를 합니다. 왜 형이라고 하는지. 뭐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집이 연희동에 있었고 연세대 도서관파가 뭐 누구 하면서 또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말고도 뭐 국정원에 계셨던 분 누구 뭐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과학 R&D의 무용과 교수가 뭐 했다는 그 김창경 박사 보고도 형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 있는 거죠. 공사구별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워낙 긴급하게 민주당에서 오늘 녹취를 공개했고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최초로 밝혔던 이 내용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자, 방송 속도감 있게 좀 더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공짜로 받고 김영선 공천 줬는데 그 중간에 윤상현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지금 명태균의 목소리 들었고 윤상현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것도 특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이면 무조건 증거가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득권 언론과 결탁되어 있는 이 상황, 기계적 균형이라는 이름, 이제 저희들 같은 유튜버가 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먹히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진실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사실 하나하나를 밝혀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빼놓고 지나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홍준표가 자기 휴대전화 번호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명태균과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남상권 변호사가 홍준표와 관련돼서 MBC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과 함께 추가적으로 취재한 내용 폭로해드리겠습니다. 명태균을 모른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의 사실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께서 예. 아마 복당하기 전에 복당과 관련된 예. 이야기를 나눈 것 같다. 지금의 라는 국민의 정도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탁을 했다고 해야 되나? 자, 홍준표 대구시장 도망가기가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저렇게 공격을 하니까 홍 시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하겠다고 또 나왔는데요. 자, 이 내용 저희들이 꼭 짚어봐야 하는 것이 명태균 변호사와 명태균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엄중처벌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고발 조치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명태균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홍 시장 돈과 관련된 부분이 한 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복당과 관련된 부분이 한 축이 있고요. 세 번째 공짜 여론조사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섞여 있는데 명태균과 절연을 딱 하려고 하니까 명태균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최용희 보좌관을 바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선물까지 갖다 주고 두 번이나 갖다 줬습니다. 한 번은 과일 선물, 한 번은 홍삼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것도 작년에. 이것도 아예 부인을 하면서 본인은 도망가는데 도망을 어떻게 가느냐.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어저께 대구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해버리니까 야, 윤석열은 이제 죽는 줄 알고 대통령 후보로 본인이 나가고 대구시장은 치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다고 명태균에서 완전히 멀어집니까? 어떻습니까? 명태균이 가만히 있으면 살려준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나불나불 안 근데 그리면 살려준다고 했죠. 저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예.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 분이 전화번호를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차차 보도를 저희 나름대로 또 하고 저희가 보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언론사든 할 것이고 또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자기가 경남도지사 때 한번 아시죠? 주민 소환 돼가지고 잘릴 뻔했잖아요. 경남도지사 때 무상급식 반대하고 네, 맞습니다. 그 공익병원 그 도립병원 같은 거 막 폐지하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그거를 공격하겠다고 당시에 민주당 쪽 교육감을 주민 소환을 시키려고 했어요. 네. 그때 당시에 홍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박재기 경남 도시개발 전 사장이죠. 예. 도시개발 그쪽 사장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뉴스타파 보도를 또 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감에 대한 주민 소환하려면 이게 주민들이 그 투표 뭐라 그래야 돼 의견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요청을 해서 뭐 주민의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주민 소환 명부를 조작했다 걸리잖아요. 근데 그 명부 조작단에 홍준표 시장의 비서실 사람도 2명 있었습니다. 네. 사무관 하나, 주무관 하나. 근데 그때 당시 최측근인 박재기 씨가 거의 모든 총대를 메고 감옥에 가요.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사건 있잖아요. 명태균. 네. 여론조사 사건에 연결된 사람이 홍준표의 최측근 박재기입니다. 네. 전 경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그리고 이분이 작년 광복절 때 사면 복권이 돼요. 작년에.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걸 간격해가지고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게 지금도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저희가 보도를 하니까 박재기가 지금 그 명태균과 계속 소통을 했고 뭐 최근에 얘기한 추경호 20억 네. 거기도 나오는 게 박재기 씨 아닙니까? 맞습니다. 홍준표의 최측근. 예. 그러니까 이 박재기 씨는 단순한 뭐 명태균의 여론조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의심되는 것은 공천원금 같은 것도 의심이 상당히 되는데 네. 일종의 수거책 오른팔이니까 네.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지금 아마 자신 있는 부분은 그건 제 잘못이니까 제가 또 감옥 가면 돼.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서야 지금 나 또 하나 잠시 잘났다가 또 오면 또 이렇게 해주면 돼라는 생각을 하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건데 박재기 씨 지금 완전 입을 닫고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괜히 근데 진짜 명태균 말대로 가만히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 일이 오지 않는데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네. 홍준표 시장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다 나오고 내일 저희가 그 박재기 씨의 그 육성을 하나 깔 겁니다. 네. 육성을 까면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우리 캠프에 있던 사람도 아니고 네. 자기 측근은 인정했어요. 근데 내 캠프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직함도 없었어. 얘 혼자 궁금해서 대구시장 여론조사 10몇 번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믿을 수 없고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일 보도 위에 한번 보면 알겠죠. 자, 뉴스타파에서 내일 보도하는 내용 박재기 홍 시장의 최측근이고 선거 전체를 진두지휘했다. 지금도 대구시 주변에 가보십시오. 박재기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 저 여러 번 들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께 제가 최초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명태균과 관련해서 명태균 쪽에 연락을 해서 야 같은 식구끼리인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최근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 시장의 측근은 그렇게 하고 홍 시장은 명태균과 아무 관계 없다고 하면서 대선 출마를 해버리죠. 그리고 폭탄과 관련된 게 왜 중요하냐? 2021년 6월 11일 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이 되고 7월 달에 복당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복당이 되어야 대선 후보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민감한 시기에 명태균이가 주선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지 않습니까? 복당하고 났어요. 그날 밤인지 그 다음날 밤에 명태균에게 누군가로부터 문자가 하나 옵니다. 홍준표 시장 복당시켜줘서 정말로 고맙다. 이런 고마움 잊지 않겠다. 이걸 명태균이가 자랑질을 중간에 주위 사람들한테 매우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누가 그 문자를 보냈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냈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그것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여러분들께 최초 폭로합니다. 홍 시장은 명태균과 관련해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 출마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묻힐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도망가면서 정치하고 있는 것은 정치 행위가 아니라 저는 정치질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네. 그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말장난으로만 일관하고 뭐 내가 명태균을 언제 몰랐다고 그랬냐, 내가 통화 안 했다고 말하진 않았느냐, 이런 식의 말장난으로만 일관하고 어게인 2017, 2018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동료들에 대해서도 연탄가스가 스물스물 올라오느니 뭐 때가 되면 바퀴벌레가 스물스물 오르느니 지금 가장 연탄가스 바퀴벌레처럼 스물스물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온 국민들이 지금 이 무도한 내란 정권에 대해서 이 폭정을 종식시키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기는 스물스물 올라와서 대선 출마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말로 장난치는 정치 더 이상 국민들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여러분들 뉴스타파, 스픽서 그리고 신용환 교수님과 함께 계속 추적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 최소한 70% 이상은 진실이다라고 하는 전제로 여러분들께 계속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3만 분이 동시 접속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보도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은 굉장히 다급하게 방송을 해드렸는데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일일이 소개를 못해드린 점,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박대규 나그네길, 그리고 수아님, 김재환님, BK수기님, 무지개님, 수진님 말씀 다 읽어보고 방송 진행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통해서 스픽스 계속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독해 주는 것이 스픽스를 더 바른 언론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신용환 교수님의 직관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뉴스타파에 여러분들 더 많은 후원을 하시면 더 많은 기자들이 생생한 팩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겁니다. 뭐 채널을 하나 여셨어요? 예, 채널 하나 직관 TV라고 하는데 직관? 예, 네. 스픽스 덕분에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잘 개인 많이 채널? 네. 근데 그거 자기 이름 안 넣으면 검색하기 힘든데. 네, 신용환의 직관 TV라고 아, 했습니다. 신용환으로 신용환의 검색해야 직관TV라고 있는데 아, 어쨌든 뉴스타파 늘 감사하고요. 지금 저 구독자 몇 명입니까? 이제 2,000명 정도 예. 됐는데. 아니 그러면 예, 지금 한 덕분에 3만 명 가까이 동접하시는데 신용환 검색해서 신용환 교수 검색해서 신용환의 직관TV 꼭 오늘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께 짧지만 강한 톤으로 말씀드린 것, 여러분 열심히 뛰어서 취재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봉지욱 기자, 신용환 교수님께도 함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